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 우리 RSA 배웠던 거 기억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일러 시어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떤 숫자에 파이 n승을 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파이 n이 어떤 숫자에 파이 n이면 모드 n에서 1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에 아무 2승 같은 거 한 다음에 여기에 d승을 하는데 d가 2의 인버스면 모두 파이 n에 대해서, 그러면 지수 파트가 1이 되는 거잖아요. 2랑 d랑 곱하면. 그래서 그냥 x가 나온다. 그게 끝이에요. 그 원리죠. 자, 그리고 텍스트북 RSA는 그냥 메시지에 2승하고 그다음에 사이퍼텍스트 디승하는 거고, 실제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랜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터미닝에서 문제가 생긴다. 뭐 간단하게 텍스트북 RSA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우리 해시 기억나요? 해시 컬리전 찾을 때 뭔가 많이 있으면, 그러면 루트 크기 정도 안에서도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거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비슷하게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별게 아니니까. 자,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64비트예요. 64비트. 그런데 사이퍼텍스트는 이 메시지에 2승을 한 거예요. 모드 n에서. 자, 그러면 e는 얼마인지 알고 있죠, 원래. n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러면 이 k를 찾으려면 몇 번 우리가 트라이를 해보면 찾을 수 있어요? k가 뭔지 모르죠. k가 0, 1, 2, 3, 4 쭉 해보면 되죠. 그래서 2에 64승까지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k를 2에 64번 트라이 해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에 64승 하면 당연히 원래 k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찾을 수 있냐면 2에 32승번 만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메모리도 2에 32승기를 써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k라고 하는 건 아마도 두 개의 숫자의 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k가 그러니까 k가 프라임 넘버일 수도 있죠. 소스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충 보면 K1과 K2가 K가 64비트니까 K1과 K2가 대충 32비트보다 작을 것 같지만 뭐 약간 차이가 많이 나서 한쪽은 좀 크고 작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한 34비트 안에 있는 숫자의 두 개의 곱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20%쯤 된대요. 그 5번 중에 한 번은 두 개의 숫자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K가. 그 정도 개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라고 하는 건 K1과 K2의 2승인데, 그렇죠? 모드 n에서 이거는 C는 K1의 2승, K2의 2승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K1, K2는 대충 한 34비트 이 정도고, 그러면 우리가 K1의 2승과 K2의 2승을 여기서 보면, 자, 이걸 나눠버려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K1과 K2를 찾아볼 거예요. 그냥 저렇게 되는 K1, K2를. 무작정 K1, K2를 막 돌려서 찾으면 2에 34승, 2에 34승 하니까 2에 64승, 68승 정도 개수가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든다는 얘기는 K1에 대해서 한번 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K1이 1일 때,
K1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가지고 K1이 2의 34승일 때 쭉 계산을 해놔요.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까요? 2의 34승 걸리겠죠. 메모리는? 저 다 저니까 2의 34승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자, K2를 계산하는 거예요. K2. K2가 0부터 시작해서 2의 34승까지. 즉 K2의 2승이 이 안에 있는지, 위에 테이블 안에 있는지. 있는지 테스트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로그 n이 걸리죠. 그러니까 34번 하면 되겠죠. 바이너리 서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0의 2승이 있는지 1의 2승이 있는지 2의 2승이 있는지 쭉 해보는 거예요. 2의 34승 이만큼. 그러면 테이블 이거 계산하는데도 2의 34승분 돌면 되겠죠. 물론 한 번 할 때마다 34번 곱하기 그러니까 34번 서치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이건 뭐 큰 숫자가 아니니까 대충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토탈 시간이 얼마 걸려요? 2의 34승 더하기 2의 34승이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걸린다. 뭐 2의 35승. 실제로는 이게 두 번째가 2의 34승 곱하기 34니까 조금 더 크겠죠. 대충 한 2의 40승 정도. 근데 이건 어쨌든 2의 64승보다 훨씬 작죠. 그렇죠? 거의 우리가 해시 컬리전 찾을 때 루트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거랑 비슷하죠. 절반. 그래서 텍스트북 RS를 쓰게 되면 저런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특히나 이제 메시지 사이즈는 보통 크지 않죠. 메시지 사이즈는 여러분들 보면 내 월급을 인크립션했다. 그 월급의 범위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다 트라이 해볼 수 있어요. 내 성적을 인크립트했다. 성적은 뭐 10가지도 안 되잖아요. A 플러스 A0 뭐 이런 것밖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트라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메시지를 인크립션, 그 디터민 이렇게 이승하는 건 사실 전수조사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SA 할 때 사이퍼 텍스트는 메시지에 이승을 했죠. 그렇죠? 모두 n을 했고 디크립트 할 때는 사이퍼 텍스트 D승을 하죠. 그렇죠? D는 뭐였어요? 2의 인버스였죠. 모두 얼마에서? IN에서. 그렇죠? 그러면 2가 클 필요가 있을까요? 뭐 안 커도 상관없을까요? 만약 2가 3이어도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2랑 파이 n이 서로 소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가 3이어도 되죠. 만약 파이 n이 3이 없으면.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했는데 파이 n이 3의 배수더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2를. 자, 그러면 2가 만약 3이면 그리고 파이 n에 대해서 서로 쏘면 D는 한 얼마 정도 크게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크면 얼마까지 될까요? 파이 n 정도까지 크게 될 거예요. 꽤 커요. 그러니까 쟤는 숫자가 작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넘어가야 되잖아요. 2랑 D를 곱해서 파이 n보다 커져야지 모두 파이 n에 1이 나올 테니까 저 숫자는 꽤 커요. 큰 숫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D는 파이 n에 거의 비례한 정도의 크기예요. 파이 n은 근데 거의 뭐랑 비슷한 크기예요? n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n이 2000비트짜리다. 그러면 2는 3인데 숫자 3. 근데 D는 2000비트예요. 자, 인크리션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메시지를 이승하는 거죠.
3이면 몇 번 곱하면 돼요? 2번 곱하면 되죠. 2번 곱하면 되죠. 근데 디크립션 하려면 몇 번 곱해야 돼요? 2048에 2048에 대충 한 1.5배 정도. 왜냐하면 0일이 한 절반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곱으로 해서 2000번 정도 해야 되고 0일 때는 안 곱하고 1일 때 곱해야 되니까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한 3000번 정도 곱해야 돼요. 그래서 3000번 곱하는 거랑 3번 곱하는 거랑 2번 곱하는 거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요?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RSA는 인크립트가 디크립트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빨라요. 그리고 2가 3이면 뭐 작죠. 근데 작은데 그러면 파이 n이랑 서로 속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잡냐면 이를 좀 커다란 프라임 넘버면 좋겠죠. 좀 커다란 프라임 넘버. 그래서 커다란 프라임 넘버로 잡아요. 이를 커다란 프라임 넘버 2의 16승 더하기 1. 이거 프라임이에요. 이거 프라임 넘버거든요. 만약 2가 2의 16승 더하기 1이면 우리가 메시지에 2승 하려면 몇 번 곱하기 하면 돼요? 아, 2의 16승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몇 번? 몇 번 곱하기? 대충. 자, m의 2의 1승 몇 번 곱해야 돼요? 한 번. m의 2의 2승은? 두 번. m의 2의 3승은? 세 번. m의 2의 4승은? 얘는 m의 2의 1승을 곱한 거죠. 얘는 m의 2의 2승을 곱한 거죠. 그렇죠? 얘는 m의 2의 3승을 제곱한 거죠. 왜냐면 이거는 m의 2의 3승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m의 2의 4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의 2의 16승은 m의 2의 15승을 제곱한 거죠. m의 2의 15승 곱하기 2. 이러니까 m의 2의 16승. 몇 번 곱해야 돼요? 제곱을 몇 번 해야 돼요? 응? 네, 16번 해야 돼요. 16번. 16번 제곱. 그리고 끝에 1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곱하기. 그래서 m의 2의 16승 계산하고 곱하기 m.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7번 곱하기 필요해요. 실제로 해서 저런 숫자를 많이 써요. 2를. RS 같은 거. 그래서 2는 보통 크지 않은 숫자를 한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는 m이 3. m을 2 쓰면 안 돼요? 2는 안 돼, 2? 2. 2면 어떻게 돼요? 2도 소수 아니에요? 프라임 넘버? 왜 2는 안 돼요? 파이 n이 짝수의 홀수예요. P-1 곱하기 Q-1이죠? P가 짝수의 홀수예요? Q는 두 개 곱하면 짝수. 그래서 파이는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예요. 그래서 2랑은 서로수가 될 수 없어요, 원래. 그래서 제일 작은 게 3이라고 그래요. 2는 원래 안 되는 거. 그래서 제일 작은 건 3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 n이 서로 소인지 체크해가지고 만약 서로 소가 아니면 n을 버리고 또 다시 뽑아야 돼요, PQ를. 될 때까지 계속 돌려봐야 돼요.
대충 한 3분의 1 정도 확률로 안 되겠죠. 3이랑 서로 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서로 소일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네, 3분의 2인가요?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2가 2의 16승 플러스 얘도 소수고 얘는 좀 크니까 얘랑 파이 n이 서로서가 안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많이 쓴다. 그리고 인크립션은 빠르고 디크립션은 느리고. 그래서 얘는 비대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키 랭스를 보면 n 같은 거 n이 얼마냐면 RSA가 우리가 하는 80비트짜리 시큐리티 이게 80비트 정도 시큐리티가 되려면 1000비트를 써야 되고 우리가 보통 128비트 정도 쓰죠. 이게 128승 정도 이 정도 해야 좀 안전한 것 같다는 느낌이. 이 정도 되려면 3000비트 해야 돼요. 근데 한 이게 100승 정도 되려면 한 2000비트쯤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즘 n을 보통 2000비트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2000비트 된다는 건 한 100비트 정도 시큐리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256비트 시큐리티 되려면 15000비트. 아마 대충 한 3승 정도 될 거예요. 시큐리티.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비트의 루트 3승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SA는 사이즈가 크다. 사이퍼텍스트도 모두 n 크기로 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퍼텍스트 크기도 2000비트예요, 기본. 그러니까 n의 크기랑 동일할 거 아니에요, 모두 n을 나눈 거니까. 그렇죠? 메시지의 2승 모두 n 이게 사이퍼텍스트인데 이 사이퍼텍스트의 길이는 어쨌든 n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2000비트, 3000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 비트를 인크리션 해도 사이퍼텍스트는 2000비트예요. m이 뭐 0일 한 비트짜리여도 여하튼 2000비트를 써야 돼요. 자, RSA 끝냈어요. 자, 질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메시지에 2승을 하고 그다음에 D승을 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왜? D가 2의 인버스라서. 그렇죠? 그리고 지수 세상은 밑에가 n이면 지수는 파이 n에 대해서 1이 된다. 파이 n으로 돌죠. 그렇죠? 그게 오일러 정리였으니까. 자, 그래서 RSA는 우리가 n을 소인수 분해하는 게 어려우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다른 걸 이제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배울 거 DPL만 이 익스체인지를 먼저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것 중에서 뭐 질문이 많이 있죠. 디펠만까지 하고 엘가마까지 하고 나서 한번 또 질문을 쭉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RSA 우리가 배웠어요. RSA, 인크립션, 디크립션, 텍스트부 RSA도 배웠고, 그래서 얘는 팩토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였고, 우리가 디스크 로그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얘가 RSA가 1978년도, 7년도 그때쯤 만들어졌죠. DPM한 키 익스체인저도 같은 해에 만들어졌어요. RSA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얘는 DPM한 키 익스체인저. 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엘가말, 인크리션, 디크리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엘가말, 인크리션, 디크리션은 사실
DPL만 키 익스체인지 알고리즘과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키 익스체인지는 뭐냐면 우리가 시메트리 키 할 때는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키를 먼저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셋업하는 게 키 익스체인지예요. 양측이 서로 퍼블릭 키, 그러니까 퍼블릭 키 시스템을 써서 어떻게 공유되는 뭔가 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래서 퍼블릭 키 인크립션은 우리가 키 젠 알고리즘 돌리면 PK랑 프라이빗 키 SK가 나오고, PK는 모든 사람들 주면서 인크립션 하라고 주는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적어가지고 디크립션 하는 건데, 키 익스체인지는 그게 아니라 양쪽에 똑같은 키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근데 똑같이 PK, SK로 할 거다. 자, 그러면 1977년도에 만들어졌던 디펠만 프로토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파이나이트 사이클릭 그룹 G는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G가 GP 곱하기 이런 거. GP 스타는 어떤 거 있어요? 모두 P로 나눈 거고 P가 프라임이고 1부터 P-3까지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곱하기 하면 쭉 뭐 돌아가는 이런 거고. 그리고 얘의 오더를 n이라고 할게요. 오더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 뭐 여기 하나 있는 숫자를 가지고 G의 1승, G의 2승 해서 G의 n승에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가 G의 n승이 다시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숫자가 오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G 안에는 n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룹 안에는. 빙글빙글 돌아서. 그래서 G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너레이터로 부른다고 했죠. 모든 걸 다 만들어내면. 그래서 G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1G 제곱해서 G의 n-1까지. 그래서 G는 n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G는 그냥 다 공개되어 있고 모두 다 이 G에서 다 똑같이 계산할 거예요. 저건 이제 퍼블릭한 파라미터 같은 거예요.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앨리스랑 밥이 뭔가 쉐어드 되는 키를 만들고 싶은데 자기가 퍼블릭 키 그런 스킨을 써서 남들은 모르고 앨리스와 밥만 서로 알게 되는 그런 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앨리스가 랜덤을 하나 뽑아요. A를 하나 뽑아요. 어디서? 뭐 n보다 작은 0부터 n-1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를 뽑아요. 밥도 똑같이 뽑아요. 그래서 얘는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얘도 이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숫자를 뽑아서. 자, 숫자를 그냥 주면 아무나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좀 좋을까요? 인크리션 하는데 인크리션 우리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자, 디스크 로그를 쓴다고 그랬죠? 자, 디스크 로그는 어떤 문제죠? 어떤 거에 지수승을 한 걸 주면 이 지수승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랜덤한 A를 뽑은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앨리스는 G의 A승을 계산을 해요.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밥은 G의 B승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앨리스는 G의 A승을 밥한테 주고 밥은 G의 B승을 앨리스한테 줘요. 서로. 됐죠? 그 다음에 앨리스는 뭘 할 거냐면 밥한테서 뭘 받았어요? G의 B승을 받았죠? 얘가 밥한테서 받은 G의 B승에다가 앨리스는 A를 알고 있죠?
자기 A를 지수승을 해요. 이 값은 뭐예요? G의 AB죠. 자, 밥은 G의 A승을 받았죠. 밥은 받은 G의 A승에다가 밥은 B를 알고 있죠. B승을 해요. 이건 뭐예요? G의 AB승이에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은 둘 다 똑같이 G의 AB승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G의 A승과 G의 B승만 보고 있죠. 자, G의 A승과 G의 B승을 보고 여기서부터 G의 AB승을 계산할 수가 있나요? 어려워 보이죠. G의 A승과 G의 B승을 가고 G의 AB승을 구하는 거 어려워 보여요. 만약 디스크 로그가 풀린다면 계산할 수 있죠. 풀린다면 G의 A승을 보고 A가 얼마니까 B가 얼마니까 곱하고 G의 A, B승 구할 수 있는데 만약 디스크 로그를 못 푼다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게 디스크 로그만큼 어려운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사실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여하튼 이 G의 A, B 요게 우리가 이에요. 그래서 키를 양변이 똑같은 키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G의 A승, G의 B승을 보고 G의 AB를 계산하는 게 어려워 보이네. 그러니까 G의 A승 주어져 있고 G의 B승 주어져 있고 물론 G는 안다고 그랬죠. 다 오늘 알려져 있고 이거로부터 G의 A, B승을 계산하는 건 이거 디스크 로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디펠만 이게 어렵다는 게 디펠만 어썸션이에요. 그럼 이게 디스크 로그만큼 어려냐? 몰라요. 그냥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고 디펠만 이 프로토콜은 디펠만 어썸션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디펠만 어썸션은 대충 디스크 로그랑 비슷해 보여요. 같은지는 몰라요. 자, 이게 키 어그리먼트예요. 쉽죠? 하지만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무엇을 해볼 거냐? 그룹이 주어져 있어야 되죠. 일단 이건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그룹을 제가 G11을 스타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아마 2가 제너레이터일 거예요. 2라고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뭘 하면 되냐면 친구들과 서로 키 익스체인지를 하면 돼요. 자, 한 사람은 앨리스, 한 사람은 밥이 돼서 서로 G의 A승을 주고 그다음에 키를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서로 같은 키로 어그리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다음 거기 3명이죠. 3명은 중간에가 이베스트라퍼가 돼가지고 G의 A승과 G의 B승을 보고 한번 키를 깨보세요. 자, 키 익스체인지는 각자 줘야 돼요. 각자 해야 돼요. G의 A승, G의 B승 다 해야 돼요. 자,
G 11스타. 얼마 됐어요? 110. 여기서 얼마 됐어요? 11. 나는 제가 A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나는 쉽지 않거든요. 30을 시대 이거요? 마이너스 3개씩. 1, 10, 10, 10을 준 거를 쪽으로. 근데 저쪽에서 받아줬나? 받아줬죠. 태어날 때 6만 원 주지 않았어. 6만 5,536만 원. 거기서 모든 시간에 정신 나와. 지금 받은 게 얼마였죠? 저쪽에 받은 게 그렇지. EMS 이거는 이렇게 무슨 그렇죠? 중에 무슨 못치 필요한 계산해 주세요. 한국에다가 내 값을 지수로 내가 받는 게 주에 비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계산해서 정관 주에 A세를 주는 거고 상대방의 주에 B세를 주지 않는다. 나는 주에 A, B세를 계산하는 거. 더 쉽죠? 오른 마이너스 들어가고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30이죠. 똑같이 말하지 둘 다 G의 A, B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취해도 되는 기준이 불만 계산했어. 딴 사람 계산 못해. 응? 뭐죠? AB는 랜덤을 뽑아야 돼. 랜덤을 뽑아. AB가 알려지면 그러면 아는 거죠. AB는 나만 아는 거예요. A를 내가 뽑았으면 그 A는 나만 알고 있어. G의 A는 나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G의 AB를 키워보 키워보 키. 어그리는 키. 자, 아까 그 각자 G의 A승을 몰라 했었어요? 아니, A는 말하면 안 되고. 자, 그거 공개해도 되죠? 공개하면 저 사람은 자기 거 공개한 거 가지고 이제 키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딴 사람이 공개했으면 또 만들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개하면
그러면 저 사람과 나는 어떤 키를 써야 될구나 그냥 계산할 수 있죠. 짠식으로 모르겠어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자, 딜페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앨리스인 밥이죠.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앨리스면 어떻게 했었어요? A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0에서 n-4 뽑아가지고 G의 A승을 계산해서 그냥 주면 되죠. 그래서 얘가 마치 뭐처럼 동작해요? 마치 퍼블릭키 같은 거죠. 이건 아무나 알아도 상관없으니까 G의 A승은.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의 퍼블릭키가 뭐였어요? G의 B승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에서는 이런 퍼블릭 값을 가지고 내가 아는 A승, 밥 같은 경우는 밥이 받았으면 밥이 아는 B승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을 만드는 게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확장해서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은 키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인크립션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해봅시다. 자, 바로 인크립션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인크립션 한다는 얘기는 밥은 G의 B승을 만들고 그래서 G의 A승과 G의 B승은 일종의 퍼블릭 키예요. 퍼블릭 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퍼블릭 키를 밥한테 줬으면 밥은 이 퍼블릭 키로 뭘 한다고요? 바로 그냥 인크립션을 만들 거예요. 자,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까요? 메시지에 대해서 인크립션 할 텐데 원래 우리가 키 익스체인지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밥이 G의 B승을 주고 그 다음에 밥이 G의 A, B승을 계산해서 얘를 일종의 키로 썼었죠. 맞죠? B는 누가 뽑아요? 밥이 뽑죠. G의 B승이 있으면 앨리스는 G의 A, B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G의 A, B승 우리 키로 쓰고 G의 B승만 추가적으로 주면 앨리스는 어쨌든 키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밥이 B승을 그냥 뽑은 다음에 G의 B를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밥이 G의 A, B승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일종의 쉐어드 키로 써가지고 이걸로 인크립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G의 A, B승으로 만든 다음에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을 쓰는 거죠. 이렇게 보내버려요. 물론 이 값은 주면 안 되겠죠. 키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안 주고 G의 B승과 인크립션 그다음에 키는 G의 A, B승으로 계산하는 거. 그럼 앨리스는 디크립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G의 B승에다가 A승을 하면 되겠죠. 자기만 알죠, A승. 그럼 이게 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키라고 놓고 디크립션을 하면 되겠죠. 얘를 C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엘가마 인크립션. 근데 B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인크립트 할 때마다 똑같은 거 써야 돼요? 똑같은 거 쓰면 좋지 않죠? 그래서 메시지 인크립트 할 때 B를 새로 뽑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를 안 쓰고 그냥 R로 써요. 랜덤을 계속 뽑아서. 이렇게. 그래서 엘가마 인크립션은 DPL만 키 익스체인지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G에 A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밥은 키 익스체인지 할 때처럼 저희가 B, 그러니까 R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G에 R, A승을 계산해서 그걸 키로 해서 인크립션을 주면 끝.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각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키를 생성을 해야 돼요. 프라이빗 키과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는 그냥 A 거고 G에 A승이 퍼블릭 키겠죠? 퍼블릭 키 만들어서 아무한테 주면 돼요. 그냥 모든 아무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 받은 사람은 랜덤 뽑아가지고 G의 R승, G의 RA승 계산해서 G의 RA승을 키로 해서 인급돼서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크리션 알고리즘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G의 A R에다가 메시지 곱해서 모두 N 한결, 모두 P, 모두 G, 모두 P. 요거를 우리가 인크리션이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시메트릭 인크리션 써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로 합시다. 메시지.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요, 이제 해야죠. 자, 그러면 G는 3으로 하고 Z 17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스텝,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키젠을 하세요. 키젠을 해서 친구한테 주세요. 그럼 친구는 메시지를 찾아서 인크립트 해가지고 주면 받은 사람은 디크립트를 하면 돼요. 자, 해보세요. 키젠은 모든 사람이 해야죠. 키젠은 모든 사람이 해요. 키젠은 모든 사람이 해서 한명 주면 그 사람이 인크립트 주면 나는 디크립트하고 나도 인크립트해서 주고. 그럼 먼저 G를 보내야 다시 A를 듣고 B에서 아니요. G에 A를 보내고 원래는 GB를 보내야 되잖아요. 안 보내고 G의 B승과 인크립트한 거 그냥 같이 보내요. 바로 한 번. 원래는 GB를 주고 나면 키가 만들잖아요. 그 키를 그냥 그 다음에 인크립트 또 어떤 의미에서 그거 만들지 알고 있죠 이미. 그거 그냥 인크립트까지 해서 주고 G의 B와 여기 보면 봐봐요. 원래는 이게 통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가면 받은 사람은 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GRA 이거는 받은 거고 페이스는 자기는 알고 있죠. 먼저 GR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원래는 GR 보내고 나서 키가 만든 날을 말고 일편에 보내서 이번 보내도 한꺼번에 보내도 한꺼번에 보내면 이거 공개하고 이거 공개하고 이거 서로 공개하고 이거
지인 들어가는 게 상황. 얘가 정말 이가 이런 나는 그래도 너무 민감했어. 그 G의 A를 쓰거든요. 대상자 G 저는 G A가 메시지 받아서 모두 P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모르는 이거는 인큐션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살. 여기서 그러면 코를 키맞춰 맞아요. G에 A만 넣지. G가 13. PK가 13이라는 뭐야? 여기 PK가 얼마야? 다른 사람이 레슨은 한 사람한테 받는 거지. 이것이 어떤데요? G에 A를 넣을 수 있죠? 여기 이제 모든 P에 대한 인버스 넣을 수 있죠? 인버스 뭡니까? 몇 순에도 내가 오는 사람이 연습하고 좋아서 디크리트 할때 저도 마음대로 오락식 메시지 해서 허물기가 주고 나면 나만 모르는 법을 이미 투표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랜덤도 뽑고 메시지 뽑고 랜덤도 해서 영어.
자꾸 너무 싫어. 너무 좋지. 픽션 된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있을 수 있어요. 메시지를 17로 잡아서 일단 필요한 수치는 내가 안 돼요. 왜냐면 GP가 지금 수치는 뭐냐? MGP, MG17 스타일. 영혼이 거나 왜냐면 중독자가 있는 이제 수학과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제가 그리고 내가 취업을 시킬 때 무단적으로 맞지 않나? 뭐가 어려워? 이제 픽션에서 일단 잠깐 좀 힘든 만큼 집중을 하자. 네, 아직 그 프로페셔널 셀프 안 해서 사이트 준비했고. 식당 메시지 그래서 식당 쉬워 지역이 있는 거 같아.
negociò gli spazi, gli stessi, non so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11배를 이것이 너무 문제. 그래서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7 곱하기는 어려워요. 준비 얘기할 곱하기 이렇게 그렇지. 더하기는 되죠. 곱하기 우리가 더하기라고 더하기도 돼요. 어차피 G의 A, R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더하기로 하면 되죠. 뭐. 보통 곱하기 많이 쓰지만 더하기로 인테그레이션 더하기로 하면 돼요. 인테그레이션이 발라봤어요. 이번 수업은 뭐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콜리도에 내가 잘못 썼다. 어려운데. A가 13번. 10을 놓습니까? G가 13인데 A가 이거 13. 잠깐 만져봐. 내가 G를 써버렸어. 그냥 이미 쓰어야 돼. 이제 다 미디어. 디스크립션. 자격증 하는데 G의 아래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진행이 안 기념 수익이 55, 얘가 5만. A가 60.
놀고 싶지. 이거는 계산했더니 그러면 세일 곱하기 N이랑 비중을 1 곱하기 N을 만들고 17이 얼마 있어요? N가 10인데 여기가 살살살살 주어진 거는 4. 사이드를 그냥 넣고만 쓰셔도 넣고만 쓰셔도 지금 시작합니다. 시위가 시점 1 곱하기 4, 117이 시대가 좀만 일을 1 곱하기 메시지 모르죠? 메시지 지금 하나님이 인가하면 메시지가 4. 맞아요. 4번 메시지가 14가 이거는 한 주고 야, 근데 여기서 생각하기라고 합니다. 4번 메시지 아, 사요? 모르겠는데 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써야지. 맞죠? 그러면 실수를 처음 근데是啥东西？ 내가 이 복잡한 건지 논리를 모르는 건 아니죠. 일을 하는데 대단한 이제 프로그래밍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아무 알고리즘을 써내는 모르게 디버깅이 뭐야? 왜냐하면 디버깅 저희가 계산해야 돼. 그리고 원래는 보통 큰 숫자를 써요. 근데 피자 우리 테스트할 때 조그만 숫자 보기가 어렵잖아요. 큰 숫자는 되게 어렵겠죠. 잘 만들어서 아주 평범한 숫자 만드는 거. 마트마틱스 뭐 쓰는데 그래서 오늘은 디펠 마킹 익스체인지랑 엘가마 인크립션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사실 우리 인크립션 다 하는 거예요. 실제 레슨 공격사가 수업을 수업을 저기 돈이 작아지고 있어요. 네, 좋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 키를 뭘로 쓰면 되죠? GAR을 키로 쓰면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메트릭 인크리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 않고 보통 해시를 쓰지요. 써서 하죠. 해시를 써서 GAR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만 하면 GA를 쓴 건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퍼블릭 키 A에 대한 퍼블릭 키를 썼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요 정도 GA 이렇게 넣어서 키를 보통 해요. 실제 키 할 때는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GAR만 써도 되는데 뭐 저런 식으로 해서 시메트릭 인크리션을 써서 그냥 돌린다. 이 정도가 엘가마 인크리션의 끝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시메트릭 안 쓰고 GAR에서 곱하기 M을 써도 되고 뭐 더하기 M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GAR 승 자체가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모르는 값이니까 일종의 랜덤 값이 보이는 거죠. 얘가 거의 랜덤처럼 보이는 값이에요. 랜덤하고 곱하도 랜덤, 랜덤하고 더해도 랜덤. 저렇게 해서 엘가마 인크리션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크리션이 끝났어요. 퍼블릭 인크리션. RSA 끝냈죠? 디플로마 킥슨이 끝냈죠? 엘가마 인크리션 끝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퍼블릭 키 인크리션 뭐 물어보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했어요. 없는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니처, 디지털 시그니처를 아마 슬라이드가 없을 것 같은데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